Weekly Hot Potato. 매주 뜨거운 감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책, 영화, 게임, 음악, 그리고 검색어까지. 가끔은 더 많은 감자들을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번 주 감자들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 저는 DJ 안지수입니다. 위클리 핫 포테이토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영화 먼저 소개해볼까요? 가슴 아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영화는 1986년 실존했던 남북 공작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데요. 베를린에 유학 중이던 평범한 경제학자인 주인공은 자신의 학문이 북한에 가면 연구도 인정받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공작 활동을 하도록 강요받자 실수라고 판단한 주인공은 코펜하겐 공항에서 북한의 감시로부터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작은 딸은 북한 요원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큰딸과 함께 베를린에 송환된 주인공은 가족을 찾기 위해 온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미국 CIA와 한국 안기부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주인공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영화로 분류돼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화이트라 불리는 영화들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은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든지 반공,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다든지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실패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으며 상처받고 고뇌하는 가장인 주인공, 개인의 드라마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념을 떠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출국이었습니다. 이번 주 핫한 도서, 조던 B.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쓰는 저자의 취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40개의 법칙에 대한 답을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목록은 12만 명이 읽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자가 올렸던 답변 가운데 12개를 추려 3년 동안 집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 12개의 목차가 있는데 제가 인상적인 것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등등이 있습니다. 꽤 흥미롭죠? 이 작가님은 사실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로 현재는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이며 2013년부터 강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해 그의 채널은 151만 명의 구독자와 누적 조회수 약 7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55개국에서 100여 회가 넘는 유료 강연회에는 26만 명 이상의 청중이 몰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자라고 하네요. 놀랍죠?
책을 더더욱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이력이네요. 이번 주 핫한 키워드는 바로 골프장 동영상인데요. 2편으로 구성된 이 영상은 골프장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영상 등장인물들은 골프카트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골프카트 뒤에 숨어 실제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촬영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직접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영상이 H증권사 부사장의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지목된 이모 부사장은 이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월요일 경찰을 찾아가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 속 인물로 지목된 애널리스트 여성 또한 부친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영상 유포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빨리 유포자가 밝혀져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반응이 뜨거웠던 이 그룹을 보내려니 너무 아쉽네요. 워너원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규 앨범 봄바람을 끝으로 위클리와 포테이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 AD 강현범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제작과 진행의 안지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리는 11월 22일 목요일 점심방송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위클리 티키타카 보내드릴게요. 불러주던 목소리 귀를 자꾸 맴돌겠지 마주보던 서로의 눈빛이 그립겠지만 위클리 티키타카 온 세상의 축구 소식을 들려주는 방송 위클리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어느덧 위클리 티키타카가 종방까지 3번의 방송이 남았는데요. 남은 방송은 특집 방송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축구팬들이 가장 열광하는 클럽들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를 키워드로 뽑아봤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3대 기적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챔피언스 리그의 놀라운 3대 기적. 그 기적 중 첫 번째인 캄프누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지난 1999년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벤투스가 만나게 됩니다. 당시 결승에 진출한 맨유는 유벤투스를 간신히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온 힘을 다한지라 팀의 허리는 부실해졌죠. 반면 뮌헨은 최적의 상태로 결승을 가볍게 올라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지 6분이 지난 전반전 6분 바이에른 뮌헨은 프리킥 기회를 얻고 마리오 바실러는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뮌헨은 선 취득점을 지키면서 경기를 압도했는데요. 당시 퍼거슨 감독은 교체 카드를 사용하여 셰링엄과 솔샤르를 투입합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웠고 그렇게 전후반 90분이 지나가게 됩니다. 뮌헨 선수단과 코치진 그리고 전세계 축구 팬들은 뮌헨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전 추가 시간에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추가 시간에 접어들고 베컴의 프리킥에 이은 셰링엄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동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맨유는 프리킥 기회를 얻고 베컴이 올린 공을 셰링엄이 헤딩으로 패스, 결국 솔샤르의 역전골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맨유는 추가 시간만으로 뮌헨을 꺾고 2대1로 승리, EPL 클럽 최초로 트래블이라는 기록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일화로 우승컵과 뮌헨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동하던 UEFA 회장이 맨유의 골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 맨유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맨유의 선수들의 투지가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골을 기록한 선수들이 모두 교체 카드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의 용병술도 감탄스럽게 느껴지네요.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두 번째 기적은 이스탄불의 기적입니다. 2005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AC 밀란과 리버풀이 맞붙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팀이었던 AC 밀란은 카카, 말디니, 셰브첸코 등 엄청난 기량의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는데요. 반면 리버풀은 25살에 불과한 제라드 선수가 주장직을 맡고 있었고 첫 시즌을 뛰고 있는 알론소 선수 등 젊고 경험 부족한 선수들만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험 부족은 큰 결함으로 작용했는데요.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반 시작 1분 만에 뮌헨의 골이 터진 직후 전반전에만 3골을 내어주면서 리버풀의 경기를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된 후 경기의 흐름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갑자기 리버풀 선수단의 텐션이 확 올라가게 된 것이죠. 제라드의 헤딩골을 시작으로 스미체르의 중거리골, 그리고 알론소의 골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밀란이 가볍게 이끌어가던 경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3대3 동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의 진땀 승부에서 두 대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으로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전반전에만 3골을 헌납하며 끌려가던 경기를 다시 3골을 몰아치고 승리까지 이끌어낸 이스탄불의 기적이 가장 극적인 우승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 바로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In your heart, and you'll never. 마지막 기적은 모스크바의 기적입니다. 앞의 두 기적보다는 극적인 요소가 다소 떨어지지만 마지막 한순간의 경기 결과가 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우승 멤버 중에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는 경기입니다. 2008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맨유는 첼시와 만나게 됩니다. 경기는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호날두 선수의 헤딩 선제골과 첼시의 상징 푸른 심장 램파드 선수의 골로 인해 팽팽한 동점 상황을 유지한 채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아서 경기는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감도는 상황에서 승부차기는 시작했고 선수들은 비를 맞으며 공을 찼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맨유의 세 번째 키커인 호날두 선수, 당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촉망받고 이날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한 호날두 선수의 슈팅이 첼시의 체흐 골키퍼에 의해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양팀 4명의 키커가 돌아가고 첼시의 마지막 키커로 주장 존 테리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골을 기록하기만 하면 첼시 우승으로 경기가 끝나는 상황. 그런데 하늘은 첼시를 원하지 않았나 봅니다. 존 테리 선수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슈팅은 골 포스트에 부딪히고 노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아넬카의 슛을 반데사르가 맞게 되면서 맨유의 우승으로 경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박지성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경기이기에 의미가 있으면서도 첼시의 영원한 주장 존 테리 선수의 뼈아픈 실책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위클리 티키타카, 이번 주에는 챔피언스리그 3대 기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지막 곡으로 기적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최혜지 AD, 강현범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안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축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